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 송대익 씨께서 지난 6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영상이 조작 방송이었다, 허위의 내용이었다, 모두 연출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사과 영상을 게시를 했죠. 그 해당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유튜버 분께서 모 업체에 치킨과 피자 세트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배달을 바꿔보니까 피자의 일부, 두 조각이 없고, 그 다음에 치킨도 껍질이 좀 없는 거예요.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따지는데 이제 업체 쪽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성토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가 좀 훼손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작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당의 업체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7월 1일에 해당 유튜버 분께서 사과하기에 이른 건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해당 업체 측에서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대응인지, 그리고 해당 유튜버 분이 향후 어떤 형사처벌 내지는 민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지,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가했을 때는, 피해를 줬을 때는 민형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민사 책임은 해당 사람과, 피해를 입은 해당 사람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국가랑 나의 관계예요. 국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피해자에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사소송이라고 그러고, 피해를 입은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걸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민형사소송이 동시에 문제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판단이 좀 쉬우실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최근에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대왕 카스테라 안에는 버터 대신 식용유가 잔뜩 들어간다, 이런 어떤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왕 카스테라 본사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사만 제기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배우 고 김영애 씨께서 부회장으로 계시던 회사에 마스크팩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해서 해당 업체 측에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물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고, 어떤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해서 몰랐고, 그게 심지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이번에 유튜버 송대익 씨 사건으로 넘어오면, 이번 사건은 스스로 사과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의적으로 허위의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최대 7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의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징역이 최대 5년, 벌금은 1,500만 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손해가 있는지, 첫째는 어떤 매출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이런 허위방송으로. 두 번째로는 이런 허위방송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훼손이 됐다, 이런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허위방송 때문에, 허위방송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어떤 매출이 떨어졌다는 점을, 증거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출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경영상의 어떤 다른 이유들도 조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위자료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런 부분, 무형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조작 방송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고 계십니다. 그중에는 장사를 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또 너무나도 가벼운 이런 어떤 행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느낍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의 알쓸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